영국 사우샘프턴의 저명한 심령술사이자 트럼프의 당선과 독일 메르텔 총리 암살 계획 발각, 2019년 호주 대형 산불과 영국 중부 요크셔 지역 홍수에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예언들을 정확히 적중시킨 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 있는 세계적인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이야기인데요. 그런 그가 올해인 2021년에 찾아온다고 주장한 예언들이 하나둘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금 한간의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김정은의 피살 및 북한의 쿠데타를 포함하여 최악의 신종 바이러스 탄생에 포함한 7가지 예언에 대해 다루어 보고 과연 현 상황에서 그 예언들이 얼마나 맞았고 또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예언들은 무엇인지 각 예언들의 타당성까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민하고 준비한 오늘의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크레이그는 이번 2021년을 겨냥한 여러 예언들을 영상을 통해 남긴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제가 다룰 영상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7가지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 예언 첫 번째, 최악의 기후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인근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지진으로 인해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쓰나미는 총 1만 5천여 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2,500여 명의 실종자를 발생시킨 바 있었고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태까지 낳고 말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어언 10년이 지난 현재 과연 일본의 쓰나미 발생 가능성은 어떠했을까요? 일전 제가 다루었던 지진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지난 2월 13일 밤 후쿠시마현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대규모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현지는 크나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도쿄대 명예교수이자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회원회의 나오시 히라타 위원장은 진원의 깊이가 얕을수록 높은 해일을 만들게 되는 점을 설명하며 이번 지진은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정말 아슬아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가오는 여진 가능성인 만큼 해안 가까이 사는 시민들은 쓰나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번 지진의 경우 거대 쓰나미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현 인근인 이시노마키항에서 20cm의 미니 쓰나미가 관측된 바 크레이그의 첫 번째 예언은 올해 안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다 신지 도호쿠드 교수는 향후에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언제든 대지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절대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죠. 확실히 그의 첫 번째 예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 전 지구적인 차원의 실증 문제가 불거져 세계 각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이며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래 국민 중 절반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전염병 사태 이전과 비교해 일자리를 잃지 않고 동일한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답변은 고작 50.3%에 불과했는데요. 이 중 임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이는 26.7%, 일자리를 잃지 않았지만 무급휴가 상태였다고 응답한 이는 9.0%,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14%로 나타났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코로나 창궐 후 28대 국가 기준 분기별 GDP 성장률은 2008년 당시의 금융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성장률 하락폭을 보여 현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반증했는데요. 영국의 경우 전년 대비 9.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1709년 이후 311년 만에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8.3%, 이탈리아 마이너스 8.8%, 독일 마이너스 5%에 미국 마이너스 3.5%를 기록하는 등 확실히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국뽕 소식이 있다면 이 와중에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성장률은 성장국가 순위 기준 중국과 노르웨이에 이어 마이너스 1.0%로 15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는 점. 문제는 앞서 크레이그가 말한 경제 문제로 발생되는 세계적 차원의 폭동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현 시각 유럽 각국에서는 정부의 통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와 폭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통행 등을 금지하자 노마스크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몰려나가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경찰과 무력 충돌이 빚는 경우가 다반사, 코로나 검사 시설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불특정 건물을 때려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40년 역사 중 최악의 폭동 사태라고 지적했고, 정상적인 모든 국민은 이번 폭력 사태를 공포로 여길 것이며 시위대가 저지른 것은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 없는 범죄 행위라고 말하며 당국은 그들을 철저히 범죄자로 대할 것이라고 말해 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 노마스크는 좀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크레이그의 두 번째 예언 또한 확실히 그가 말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 세 번째, 조 바이든은 질병이나 사고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서 올해 그의 시대는 빠르게 끝나게 될 것이고 다음 대선에서 여성이 당선되게 될 것이다. 참고로 크레이그는 앞서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가 보기 좋게 틀려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조 바이든의 건강 상태는 확실히 꽤나 오래전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전 백악관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박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77의 조 바이든이 건강상 여건으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지적, 신체적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었고, 바이든은 작년 11월 20일 집에서 개와 놀다가 오른쪽 다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는데요. 잭슨은 이를 보고 누구나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지금까지 바이든의 건강 상태를 보면 분명 이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노화로 인한 치매와 같은 건강상의 여러 문제가 보인다고 말한 바 있었죠. 실제로 그는 40대에 두 차례의 큰 뇌수술을 받았으며 그 당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가톨릭 신부는 장례 미사를 준비할 정도였는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한 달, 15명의 장관 지명자 중 상원 인준은 6명밖에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바이든의 업무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당장 올해 임기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당장 크레이그의 주장을 믿을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예언 네 번째, 북한에서는 굶주림을 참지 못해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제거운동에 벌이게 된다. 실제로 북한의 기근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왔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 봉쇄 조치는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 2월 8일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이래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나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이러한 봉쇄 조치가 경제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중지된 상태이며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식량과 의료 문제로 평양 기준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워졌으며 가격도 봉쇄 이전보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폭등하여 북한은 현재 심각한 의약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추가로 북한은 2019년 당시 전체 인구 중 단 26%만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시골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사용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바, 이 와중에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 경제가 지난 1990년대 대기근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며 확실히 크레이그가 지적한 굶주림에 대한 부분만큼은 점차 현실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폭동을 일으킬 시 그 보복으로 3대가 멸족되는 국가로서 사돈의 8촌까지 수백 명을 사형시키는 것이 특징인데, 이와 더불어 그 삼엄한 감시체제를 뚫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금 뜬금없지만 새삼 이런 걸 보면 일제의 탄압아래서도 몸바쳐 거사를 준비했던 조상님들이 정말 대단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예언 다섯 번째, 2021년 7월 코로나는 종식된다. 그가 해당 예언을 주장한 것이 12월, 현 시점에서 예언의 실현까지 약 5개월이 남은 상황. 아마 크레이그는 똥줄이 바짝바짝 타오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일전 게시한 변이 코로나의 심각성에 관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현재의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만 한국의 백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개발이 늦었던 만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말하여 감염병 종식에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의 백신은 내년인 2022년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는 만큼 올 7월까지는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18일에는 기존 존재하던 영국발, 남아공발, 브라질 발과는 또 다른 일본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바 19일 기준 관동 지역에서 91건, 공항 검역소에서 2건이 발생하여 감염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레이그의 다섯 번째 예언, 아무리 봐도 나가리다. 저도 이쯤에서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7월에 종식되면 바지에 똥을 싸겠습니다. 그의 예언 여섯 번째,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고 워싱턴과 파리,
보스턴 등지에서는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현상에 도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동전쟁으로 발전하여 중동은 황폐화된다. 크레이그의 예언 이후 미국은 드론 공격으로 이란의 쾌셈 솔라미니 소장을 사살함에 따라 세계 3차 대전의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1월 7일 이슬람 공화국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에 대한 파괴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을 감행했는데요. 크레이그는 중동 이란의 거리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난 후 이슬람교 최대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보복을 진행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과 유럽과의 무기 거래를 성사시키며 싸움에 동참하게 되니 이것은 이란과의 분쟁의 쟁점이 됨으로써 전쟁 발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경과는 어떠했을까요? 다행히도 갈등의 전개 과정에서 그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사이 평화협정을 맺게 됨에 따라 상황을 종식시킨 건데요. 물론 또 다른 마찰이 빚어짐에 따라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역시 틀린 듯하네요. 그 예언 마지막 7번째,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오늘의 마지막 예언.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위협이 나타난다. 이건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영상에서 다룰까 말까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크레이그는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종식이 되지만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분노에 빠뜨림은 물론 새롭고 유례없는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진실을 들어 2048년까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사람들은 종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이기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세계의 미래를 위협하는 낭비와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니 아난드도 마찬가지지만 재앙에 대한 대처로는 마음을 예쁘게 쓰고 종교에 의탁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서 이들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히 찝찝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크레이그는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니만큼 틀리면 또 발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인데요. 만약 틀린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를 들어 내가 말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거였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안 생기면 내가 언제 생긴다고 했냐, 생길 수 있다고 했지 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테니 이만큼 편리한 예언이 또 있을까요? 그냥 또 어그로 끄는구나 라는 선에서 마지막 예언은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항상 모든 예언이 그러하듯 100%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크레이그의 예언들은 심령술에 기반한다고는 하나 개인의 영험함보다는 사회적 동향에 묻어가는 느낌이 강한 만큼 예측성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그러하듯 예언은 그저 재미로 소비하시길 권장드리며 오늘 밤은 발 뻗고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늘 그렇듯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